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닷새 뒤 취임식 날로 미리 가보겠습니다. 조 기자, 네. 10일 0시 전에 없던 타종 행사가 열리는데 그 시간에 당선인은 집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3번의 보신각 타종으로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됩니다. 취임식 사전 행사 같은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 군 통수권 이양 문제 때문인데요. 네. 임기가 시작되면 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취임하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넘겨받지 않습니까? 합참의장이 0시를 기해 군 지휘소에서 윤 당선인에게 전화로 현재 군 대비 태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는데요. 이 군 통수권이 현 시간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의 일종의 의전 행사 같은 겁니다. 행정적인 절차이긴 해도 이 전화를 밖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종식에는 불참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요. 이제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취임식장으로 이제 가야겠죠. 네. 국회에서 열릴 텐데 여러 행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취임사. 대통령 아까 나오던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. 이런 취임사 생각도 나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취임사 당연히 이제 윤 당선인의 철학이 담길 것이고 그만큼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잖아요. 네. 이 취임사는 윤 당선인이 거의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. 당초 원래 이 취임사를 준비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본인이 직접 이 취임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구 또 메시지를 정리해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. 네. 헌법 가치의 준수 또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가치들이 이 취임사에도 담길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총 73분간 진행되는 취임식 전체 시간 중에요. 지금 이 취임사를 위해 배정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뭐 역사에 남을 취임사니까 공을 많이 네. 드려야겠죠. 자, 취임식이 끝나요.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? 맞습니다. 이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. 어떨지? 뭐 저도 사실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네. 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장면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요. 화면이 나올 텐데요.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 잠시 내려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고요.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광화문에서 행사를 간략하게 진행한 뒤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습니다.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로 곧장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. 다만 윤 당선인도 용산 집무실에 도착할 무렵 이 용산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며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어르신들에게 짧게나마 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인사를 건네는 취지의 일정입니다.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. 아이들이 이제 나무판에다가 직접 이 손으로 적은 손편지를 전달하는 이런 이벤트들도 구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게 해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? 네, 이 전임 대통령들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이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 당일부터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? 네. 윤 당선인 역시 이 저녁 만찬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 본인의 취임식을 축하하러 온 외빈들과의 면담 또 이 접견들이 굉장히 많이 일정이 빡빡하게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미국, 일본, 중국, 아랍에미레이트 등 각국 외교 사절단과의 만남이 우선 거론되고 있고요.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이 리셴룽 총리가 직접 방한해서 취임 첫날부터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,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. 취임식 날에는 윤석열 당선인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냐? 네, 이 저녁에 공식 만찬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 첫 번째 활동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취임식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. 이 네.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 중에 이 만찬에서의 행보가 굉장히 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다는 건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저녁 만찬 자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외교 무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첫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는 만찬인데 일정 가운데 이 대통령 내외가 네. 이 만찬에 참석한 외빈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접견하고 또 인사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. 네. 이 자리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행동들을 보일지도 굉장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런데 이제 저 만찬을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열기로 하면서 이제 호화 논란도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. 그 만찬장에는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? 이 만찬 참석 대상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국내 이제 정치계 주요 인사들이 있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임을 축하하러 온 외빈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. 당선인이 앉을 이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죠. 이 구성의 면면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.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요. 윤 당선인 왼쪽으로는 국회의장, 또 국무총리,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는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마련돼 있을 예정입니다.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리이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든요. 이 바로 옆에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 등이 자리를 좀 옮겨서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. 이 취임식 만찬장에는 늘 뭐 소소하지만 건배주로 어떤 술을 할 거냐 이것도 늘 관심인데 정해졌습니까? 맞습니다. 어떤 음식이 나오고 또 어떤 술이 건배주로 올라올지 굉장히 매 그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마다 관심사였잖아요. 이번에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. 이번 만찬에는 총 6가지 우리술이 건배주로 준비가 됩니다. 전국을 대표하는 술을 선정해서 해외 외빈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인데요. 경기 양평, 강원 홍천, 충북 영동, 또 전북 무주와 경남 사천, 제주 애월 이렇게 6곳에서 만든 우리술이 공수될 예정입니다. 농림부가 주관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술들인데요. 인수위 관계자는 전통 문화인 이 지역주의 우수성을 외빈들에게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지역별 우리술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, 조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